자, 안녕하십니까. 유사나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도 주말 라이브 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한 주는 실업률 굉장히 중요한데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50bp에 대한 모든 것들이 걸려있는 이번 주 한 주 시작하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어떻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간단하게 저번 주 주요 키워드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C 물가지수와 엔비디아의 어닝이 있었죠. PC 물가지수는 주거비를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들에서 잘 나왔습니다. 특히 비내구재, 내구재가 전체적으로 좀 예상보다 좀 낮은 수치가 나왔다라고 해야 되나요? 서비스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주거비를 제외하고는 다시 또 낮아지고 있는 추세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PC 물가지수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다만 주거비가 약간 높은 거는 3개월 평균치로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사실상 PC 물가지수는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3개월 평균을 냈을 때는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가 관찰이 되고 있고, 사실 이제 10월부터는 다시 또 유가에 대한 생산을 늘린다라고 하죠. 오일 생산을 늘린다라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 이제는 끝났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엔비디아 어닝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잘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어닝 안 나온 거 아니에요. 다만 선반영됐던 부분들이 너무나 높았고 마진율에 대한 걱정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매출과 EPS, 가이던스까지 너무 좋았고 여기에다가 자사주 매입이라는 스키까지 썼지만 여기에다가 데이터 센터 매출도 예상치보다 높았고 게이밍도 높았고 아쉬웠던 건 전문 시각화와 자동차 쪽이긴 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문제가 됐던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럼 문제가 됐던 부분은 무엇이냐? 바로 마진율 75%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부분이었는데요. 이게 마진율 존나 앞으로는 75% 이상으로 안 나오겠구나. 야, 마진율 75%면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좀 들지만 무튼 마진율이 75%라는 거, 그리고 사실 가이던스가요. 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일단 가이던스의 평균 수치보다는 높았지만 야, 여태까지 엔비디아 니네는 가이던스 최상단 어떤 애널리스트가 예상했던 것보다 높게 하지 않았었냐? 이번에 근데 가이던스 최상단이 37.9빌리언 달러였어. 뭐 미친 거죠? 야, 뭐 매출을 거의 한 1.5배 늘리는 걸 원했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봤어야 되는데 1.5배까지는 아니지만 무튼 여태까지 너무나 엔비디아가 가이던스 최상단을 이기는 거를, 넘는 거를 너무나 익숙하게 왔던 투자자들에게는 생각보다 그냥 평균치보다 높았다 정도로는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이유, 마진율과 가이던스 관련돼서 최상단을 못 넘은 거, 이 두 가지 문제로 좀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거 말고도 그래도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들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호퍼 GPU에 대한 딜레이는 우리 다음 분기부터 대량 생산해서 배달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으며, 여기에다가 순행은 폼팩터가 아니라 성능 향상을 위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한 블랙웰 GPU가 딜레이가 된 것 자체가 수요를 높이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게 회사 이득이 되는 내용이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투자에 반대가 되는 내용이 아니다. 수율이 높아지면 생산량도 높아지고 우리의 마진율도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중국 쪽 관련해서 강력한 성장세가 있었다라고 했지만 여기다가 좀 덧붙인 게 우리는 아직도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 뜻은 경쟁이 될 상대가 나타나는 거죠. 나타났다는 건데 결국 이번에 새로 나오게 된 칩을 얘기하는 것 같기는 해요. 자, 아무튼 이게 어닝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인터뷰 내용에서는 딱 요거 하나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우리는 앞으로 클라우드를 제공할 클라우드 제공업체가 아니라 클라우드를 생산하는 공장이 될 것, 클라우드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으며 지금 우리가 하는 일에 집중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결국 이렇게 나오고 나서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 주가 떨어졌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 이 모든 기업들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한 곳도 없어요.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했고요. 투자 의견을 유지하거나 정도가 최저치지 이 모든 기업들이, 모든 기관들이 어닝이 잘 나왔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뭐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어닝이 망했다면 사실 주식들이 다 같이 망했겠죠. 네, 엔비디아 어닝은 잘 나왔던 것 같지만 그냥 그것보다 너무나 엔비디아의 선반영이 그냥 엔비디아가 너무 높은 멀티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키워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키워드 4가지 골라봤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실업 지표죠. 일단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 이번 주 스케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로
월요일 같은 경우 오늘은 레이버데이입니다. 오늘 미국은 휴일이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로 바로 시작하게 되게 되는데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ISM 제조업 지수로 이어지는 지표들이 나오게 되는데 ISM 제조업 지수가 사실 저번에 좀 많이 망가졌었죠. 그래서 하락의 주 원인이 된 부분들 좀 있었는데 ISM 제조업 지수 솔직하게 말하면 좀 요번에도 좀 잘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이따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의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조일트 구인이직 보고서, 제가 봤을 땐 제일 변수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ADP 비농업 고용에 대한 변화 지수, 그리고 신규 실업, 연속 실업 수당 청건 수, 그리고 ISM 비제조업 고용 지수와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단위 노동 비용, 그리고 금요일 날은 미국의 평균 시간당 임금 지수, 비농업 고용 지수, 그리고 실업률이 발표가 되게 됩니다. 야, 이번 주 내내 실업지표 미친 듯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이 실업지표 관련된 부분 우리가 조금 더 짚고 넘어가자면, 자,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제가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파월이 이번에 잭슨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라도 노동지표가 무너지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무슨 짓을 해서든 막을 것이다. 자, 이거를 뭐 얘기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죠? 실업률이 상승하면 50pp를 인하를 하겠다라는 소리죠. 여기에 실질적으로 저뿐만이 아니라 ING도 똑같은 거 얘기를 했어요. 4.4%에서 4.5%에 해당하는 실업률이 나오게 된다면 50pp 인하 하겠지. 하지만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제가 봐도 4.4, 4.5 안 나올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번에 나오게 될 실업률이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현재 30% 정도의 50bp 인하 확률을 반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비농업 고용지수의 추세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저번에 사실 급락, 진짜 주식이 미친 듯이 급락을 했었어요. 제가 휴가 간 동안. 이제 그 가장 큰 원인이 비농업 고용이 11만 4천 건, 예상치를 거의 뭐 반보다 좀, 한 3분의 2 정도 나오게 되면서 아주 크게 무너졌다라는, 노동지표가 무너졌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여러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그 당시에 허리케인이 좀 크게 불었거든요. 그 당시에 허리케인 베릴, 롤 베릴 아닙니다. 롤도사 베릴 말고. 자, 허리케인 베릴이 비즈니스를 휩쓰면서 사람들이 추가 고용을 늦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전체적으로 비농업 고용 지수가 낮았던 건 허리케인 베릴 때문이고, 이번에 다시 좀 좋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테스트가 바로 이번에 8월 고용보고서가 될 예정이라는 거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 지역 연방은행의 조사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일자리 감소 위험이 보고가 됐었고, 캔자스시티 연은의 제조업 고용지수는 2020년 중반 이후 처음으로 3개월 연속 감소했고요. 리치먼드 연은의 제조업 고용은 팬데믹 제외 시 2009년 이후 가장 약한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뉴욕 연은 조사에서 서비스업 고용이 올해 초 이후 처음으로 8월에 둔화가 됐고,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라는 응답 자체가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응답자의 32.8%만이 일자리가 풍부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는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노동시장에 관한 평가는 약화됐고 전망은 비관적이라는 얘기예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실업수당 청구수입니다. 자, 8월에 이미 우리가 나오게 될 지표인데 거의 대부분이 8월에 대한 노동지표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 나온 노동지표들이 있어요. 8월에 관해서. 뭐냐? 바로 실업수당 청구수인데, 실업수당 청구수를 봤을 때 신규 실업수당 청구수는 허리케인 베릴 때 혹은 비농업 고용지수가 역사적으로 낮았을 때 잠깐 튀어오른 수치 말고는 사실 전달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한마디로 새롭게 자른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 그 대신에 연속 실업수당 청구수, 실업이 됐는데 직장을 찾지 못하는 유산한 같은 사람. 어우야. 자, 근데 이 연속 실업수당 청구수는 사실 전달 평균보다 꽤 많이 높아지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어요. 자, 그 말 뜻은 뭐냐? 사람들이 직장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실업률 자체가 크게 낮아지지는 않지만, 반대로 얘기해서 신규 실업수당 청건수가 전달과 비슷하다는 건 따로 막 실업자가 크게 추가가 된다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한마디로 직장 찾기는 어렵지만 사람들이 잘려나가는 사태가 크게 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게 나올 수치가 있어요. 이제 이번에 무조건 낮게 나올 거라고 거의 확정된 노동지표가 있는데, 뭐죠? 7월에 이미 망가진 7월의 노동지표를 알려줄 졸트 구인이직 보수입니다. 이미 예측치 자체가 낮아요. 800만 건으로 예측치가 낮은데,
자, 일단 졸트 구인지식 보고서 같은 경우는 8월달 데이터가 아니라 7월달 데이터, 이미 망했던 달의 데이터고, 거기에다가 최근의 트렌드를 보시게 되면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800만 건 이하로 나올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만약에라도 사실 시장은 기관들은 약간 제 생각이긴 하지만 뇌피셜을 돌려보자면 약간 쇼츠 기회를 좀 노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요거를 이유로 빌미로 좀 떨구려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당일날 한번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요거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졸트군인식 보고서는 어떻게든 전달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뭐 7월 데이터가 허리케인 베릴로 안 좋았고, 비농업 고용도 이미 안 좋았고, 실업상청 건수도 뭐 그렇게까지 좋은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자, 그런 상황에서 7월 데이터 한번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또 ISM 제조업 지수 관련된 내용을 해보자면 7월 한 달에 내구재와 비내구재가 지속적으로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일단 제조업 관련된 지표들이 사실 좀 안 좋았다라는 얘기죠. 사실 서비스 쪽도 사실 주거비 빼고는 그렇게까지 좋은 움직임은 아니지만 최소한 떨어지지는 않았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제조업 관련된 내용은 사실 슬슬 최저치를 향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조업 관련해서 사람들이 돈을 쓰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나 제조업 지수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비농업 고용과 실업률은 조금 그래도 얘기가 다른데, 비농업 고용률은 전달에 워낙 너무 낮게 나왔어. 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낮게 나온 경우에는 사실 좀 상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전전달보다는 좀 낮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은행들의 기관들의 예상치를 제가 이렇게 적어드렸는데, 약 이 시장의 컨센서스 자체는 16만 4천 건으로 전달보다는 약 한 5만 건가량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허리케인 베릴의 영향이 어느 정도가 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비농업 고용지가 떨어진 것일지는 이번 달에 판결이 날 것 같고요. 다만 재미난 건 실업률 자체가, 야, 실업률 유산한 네가 생각보다 별로 안 움직일 것 같다며, 뭐 많이 안 떨어질 것 같다며, 많이 뭐 안 올라갈 것 같고, 그런데 예측치를 보시면 전달보다 0.1%나 떨어져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기관들의 예상치 자체도 4.2%에 많이 몰려 있어요. 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전달에 나온 실업률이 사실 4.3%이긴 하지만 정확히는 4.25를 아주 약간 넘는 수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4.25를 약간 넘는 수치가 나와서 반올림을 해서 4.3%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실업률이 조금만 떨어져도 수치상으로는 4.2%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 기관들 사이에서는 4.2%를 예상하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도 아마 4.2%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하는 입장상 실업률이 갑자기 치솟지는 않을 것 같아요. 4.2에서 4.3 정도가 아마 가장 적절한 수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4.4, 4.5가 나오게 되면 그날 시장은 떨어질 겁니다. 50bp 인하할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경기 침체 가능성도 높아지고, 많은 분들이 50bp 인하면 좋은 거예요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네. 지금 4.4, 4.45 나오면 미국 경기 침체다, 오 마이 갓 하면서 떨어질 거라고 일단 미리 저는 얘기를 해놓을게요. 그리고 4.4, 4.5 안 나올 겁니다. 제가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총 정리를 해보자면, 졸트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7월달 수치니까, 비농업과 실업률은 노동 강세 쪽 저번 달보다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막 골디락스, let's go man, 이 금리 인하 안 해도 돼, 이 정도는 아니고 노동 강세가 나오겠지만 전달보다는 높지만 전전달보다는 낮아지고 지속적으로 노동 강세가 약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다가 만약에라도 그래도 뭐 제가 일단 이건 언급을 해야 되니까 4.4% 이상의 실업률이 나온다면 제가 봤을 때도 50bp 인하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실업률에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에게 다 모든 분들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리긴 했지만, 자, 여러분들 오펙 플러스가 이번에 10월에 생산량 증가를 예상한다라고 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생산량 증가를 하게 되면 사실상 유가가 떨어지게 되고 지금의 유가의 하방 압력을 주는 요소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 하루 어마어마한 양의 생산량 증가가 나올 것 같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제가 지금 사실 뉴스를 켜놨었는데 어디로 까먹고 꺼놨는데, 하여간 이 생산량 증가가 나오게 될 경우 인플레이션은 거의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오펙 플러스가 생산량 감소를 해서 유가를 높게 수치시키는 방향을 사실상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다만 요거 관련해서 오펙 플러스의 생산량 증가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아마 대부분은 좋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라도 오펙 플러스가 생산량 증가하는 것과 경기 침체가 겹치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오일을 이제 생산하는 미국 쪽에 있는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미국에 있는 회사들 자체 같은 경우는 마진율이 오펙만큼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요건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만한 요소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사실 이번 주에 전체적으로 중국의 항생지수가 상승하는 경우가 막판에 나왔었죠. 하지만 뭐 제가 알기로는 오늘은 좀 떨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일단 그 이유 자체가 7,200조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재융자가 허용이 검토가 되고 있답니다. 자, 주택담보대출이 재융자가 될 경우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낮은 이자율에 다시 또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재대출을 받게 될 경우 이미 낸도를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다 보니까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면서 부동산 부양도 되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부양책이 되는 겁니다. 뭐 부양책의 일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반응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허용된 게 아닙니다. 허용 검토 중이다 보니까 이거는 뉴스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한번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무튼 이렇게 모든 소식들 다 전달을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애플 이벤트가 다다음 주죠. 이번 주는 아니고 다음 주구나. 다음 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과연 애플 쪽에서 최근 들어서 뉴스가 좀 많았는데 한번 이것도 한번 살펴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 어닝, 자 C3AI, 니오, 브로드컴 어닝 끝나갑니다. 예, 이제는 어닝 중요한 거 끝났고요.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기업은 이 세 기업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저와 같이 하나씩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있기에 제가 항상 즐겁게 라이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제 채널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여기서 위리뷰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